부모님 중에 어느 분이 사망하셔서 남게 되는 상속 재산인 유산을 어떻게 나누게 되는지 그 비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 유산, 상속 비율이 되겠죠.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보통 민법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가 1.5의 지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1의 지분을 받게 되죠. 이게 이제 민법 규정입니다. 획일적인데 요거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겠죠.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습니다. 자녀가 아들 있고 딸이 있게 되면 어머니는 1.5의 지분을 갖게 되겠죠. 자녀는 1의 지분, 그리고 1의 지분 똑같이 나누게 됩니다. 근데 통상 이제 재판에서는 1.5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소수점을 없앱니다. 그래서 이거를 3, 이거를 2로 해죠. 그럼 전부 더하면 7이 되겠죠. 그래서 어머니는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만약에 7억을 갖고 있다. 그럼 어머니가 3억, 자녀가 각각 2억, 2억씩 취득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장남 같은 경우는 1.5의 지분을 갖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들, 딸 구별 없이 똑같이 1의 지분을 갖게 됩니다. 이게 이제 민법에서 얘기하는 건 아주 획일화된 그 상속 지분이고 이것을 법정 상속 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대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다시 아들과 딸이 있다고 봅니다. 아버지가 7억의 재산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들에게 2억을 증여를 했습니다. 원래는 3억, 2억, 2억씩 나눠 가져야 되는데 아들은 2억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2억을 빼줍니다. 원래 상속받는 거에서. 자, 아버지가 2억을 증여했기 때문에 남은 유산은 얼마가 되죠? 5억이 남게 되겠죠. 그러면 아들은 2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아들은 영원히 됩니다. 상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아무도 못 받았으니까 그냥 3억을 받게 되고 딸도 역시 하나도 못 받았으니까 2억을 받게 되겠죠. 2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재판에서는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특별수익. 상속분에서 공제하는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3억, 0원, 2억을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구체적 상속분. 따라서 실질적으로 유산을 나눠 갖는 비율은 법정 상속 지분이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입니다. 구체적 상속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 특별수익만 반영을 하면 구체적 상속분이 나오냐? 그럼 또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3억을 증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구체적 상속분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 수익을 반영을 하게 되면 3억이니까 0원이 되고 여기는 없고 여기도 없으니까 2억 2억 이렇게 돼서 유산은 어머니의 3억을 뺀 4억은 이렇게 아들과 딸이 각각 나눠 갖게 되는 걸로 나오는데 실제로 대법원에 2010-66644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준 이 3억은 이 상속분을 여기서 빼야 돼. 이거를 미리 준 게 아니라 이거는 상속분이 아니라 이 3억은 상속분을 미리 준 특별 수익이 아니고 그 같이 혼인 관계를 유지한 거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같이 재산을 형성한 거에 대한 재산 분할의 성격, 그리고 남은 노년을 보내야 될 어머니에 대한 배려, 기타 등등 이거에 대한 거를 준 거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라는 판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는 어떻게 되냐? 0원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4억은 유산은 그대로 4억 곱하기 7분의 3 법정 지분대로 4억 곱하기 7분의 2 4억 곱하기 7분의 2의 비율로 나누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체적 상속분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수익을 반영을 하게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 나오는데 때로는 증여라고 하더라도 유산상속 비율에 반영되지 않는 그런 증여가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경우가 이 배우자에 대한 증여입니다. 물론 뭐 손자나 며느리에 대한 증여도 이제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또 하나 반영하는 것은 이거를 변동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 수익이 수익이 반영된다고 말씀드렸죠. 또 하나는 기여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원래는 3억, 2억, 2억을 나눠야 되는데 어머니가 아버님이 병석에 누워 계시고 사실상 어머니가 거의 모든 재산 관리를 다 갖고 일도 어머니가 다 했습니다. 식당 운영을 하면서. 그러면 이 아버지의 7억이 온전히 다 아버지의 7억이냐? 그렇지 않게 되겠죠. 이 형성하는데 어머니의 기여가 있습니다. 아버님이 병수발을 하고 실제로 어머니가 식당 나가서 일을 다 하시고 기여. 만약에 이 기여가 50%로 인정이 된다면 어머니는 먼저 이 중에 곱하기 기여분 50% 3억 5천이 되겠죠. 이걸 어머니가 먼저 기여분으로 배당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어머니의 3억 5천을 빼게 되면 나머지 상속 재산은 3억 5천만이 남게 됩니다. 이것을 3억 5천을 곱하기 7분의 3 역시 7분의 2 역시 7분의 2의 비율로 나눠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금액도 구체적 상속분입니다. 따라서 이 구체적 상속분을 나오는 데는 기여분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소송을 하게 되면 이 법정 상속 지분도 있지만
특별수익, 예, 유산상속 비율에서 예, 공제가 되는 이 특별수익과 플러스 요인이 되는 예, 기여분에 의해서 구체적 상속분이 정해지게 됩니다. 특별수익도 이 상속인에게 대한 증여가 있고 상속인의 배우자와 그 직계비속인 손자, 예, 손녀에 대한 증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로 그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기여분은 일반적으로 배우자한테만 거의 인정이 됩니다. 뭐 자녀나 뭐 손자 손녀는 기여분 주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요인들이 때로는 더해지고 빼지면서 수많은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 결과 재판의 판결에 따라서 구체적 상속분이 정해지게 되는데 이 구체적 상속분이 정해지면 그 비율 그대로 상속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그것이 최종적인 유산 상속 비율 되겠죠. 이 부분은 상당히 특별식인데 어떤 거를 뭐 특별식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증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배우자에게 기업을 인정한다면 어느 정도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각각의 사안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좀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고 만약 이게 궁금하시다면 직접 관련자를 오셔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전화로 뭐 기업을 인정이 되겠냐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뭐 배우자하고 그러니까 그 상속인의 배우자 며느리나 뭐 손자 손녀한테 증여한 게 있는데 이것을 뭐 상속인한테 증여받아서 특별수익을 빼줄 수 있느냐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고 보다 추가적으로 세부적인 걸 알고 싶으시다면 미리 전화하셔서 관련 자료를 챙기신 다음에 방문 예약하시고 상담하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